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폭등 속 갑자기 이것 터졌습니다. 증시가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5월 말 피날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터졌습니다. 이게 뭔지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고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라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최대한 영상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모르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 정말 하나하나 읽으면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 AI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미국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는 2%까지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엔비디아 영향도 있긴 하지만 꽤나 강했다라는 거죠.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엔비디아 실적 전환이 좋아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시총이 크다 보니까 끌어올라서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하가 나왔죠. 그럼 금리 인하까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오늘 다른 것 때문에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있고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고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바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제동입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너 너무 선 넘었어. 야, 너가 지금 무슨 권한으로 그런 관세를 부과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를 했다. 근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이 뒤엎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를 보편관세 10%에 상호관세 각자 다르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정말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관세를 세게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관세 부과는 의회 이 소관이고 의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걸 너가 뭔데 함부로 아무리 나라의 비상 권한으로 했다고 해도 이건 좀 선 넘는데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누가 미국 소재 5개 기업이랑 여기저기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고 4월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그 위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면 미국의 비상경제 상황이 걸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비상이라는 거를 자기 맘대로 이제 해석했다는 거죠. 아니 어디가 비상인데 뭔데 비상이라고 이걸 네 맘대로 이렇게 부과를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니 이 상황이 정확히 뭐고 이게 뭐고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이득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트럼프 관세 제동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이번 상호 관세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어떤 권한도 초과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IPA가
이건 너가 할 권한이 아니야. 지금 너무 과하게 침범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영구 중단한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멈추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보편관세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10% 들어가 있죠. 이거 포함해서 뭐 상호관세는 어차피 유예가 돼 있긴 한데 상호관세까지 포함 싹 다 멈추세요가 된 거예요. 왜? 이게 다 위법하니까. 그래서 미 무역법원은 행정부에 상호관세 징수를 중단할 기한으로 최대 10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일까지는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일 이후 지나가면 어쨌든 중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단이 진행이 됩니다. 보편관세랑 상호관세 전부 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즉시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계획을 제출을 했고 최소 6개월간 이번 사안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할 전망입니다. 뭔 소리냐면 이 6개월 동안에는 일단 중단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해 뭐 넘어가는 시기까지 예를 들어서 재판으로 뜬다면 이 법정 다툼으로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올해는 넘어가야 뭐 결과가 뭐 합법적이다 위법하다 다시 한번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6개월 동안에는 이 법원에서 판결한 것처럼 영구 중단이 진행이 됩니다. 관세 부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7월에 유예냐 8월 유예냐 최근에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전례 없던 관세 조치들이 합법하냐 아니면은 위법하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건데 일단 이번에 법원에서는 위법하다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위법하지 않아 라고 항소를 제출을 한 거고요. 근데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가봐야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관세가 전부 미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보다 증시들이 강한 거예요. 왜? 실제 관세는 뭐 동맹국이든 동맹국이 아니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이나 타격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중단해라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증시 반등이나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렇게 중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거밖에 안 움직여?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끝난다는 게 그러니까 미리 좀 상호관세 유예해주고 이럴 때 증시에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보자면 그냥 무슨 재판, 어떤 소송으로 트럼프가 지금 이런 일이 휘말린 건가 궁금할 수 있겠죠. 미국 소송은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와 미국 12개 주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2025년 통합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아까 얘기한 5개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12개 주가 함께 통합해서 소송을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제기를 한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광복절 관세 부과가 이제 광복절 관세라는 게 4월에 이 부과를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로 일단 제기를 했고요. 근데 그냥 뭐 부담 제기하니까 부담이 생기니까 멈추게 해주세요. 이걸로 사실 재판을 시작할 수는 없죠. 뭔가 잘못된 게 있거나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소송의 원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까 얘기한 IPPA 누구는 모르게 돼 있는데 뭐 사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세를 설정한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너무 과한 해석과 과한 권한이 부여됐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의 일환으로 광복절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IEPA에 따라 관세 부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대통령이라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I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비상이니 내가 관세 부과할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결정이 나면은 관세 부과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태로서 권한을 주고 관세를 부과한 건 위법이야라고 이번에 이 소송에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관세 중단회가 난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넘어가면은 IPPA라고 써 있는데 IPA인지 IPPA인지 사실 저도 지금 이 풀 영어가 뭔지 몰라요. 이 풀 영어를 알려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살아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비상경제 권한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 IEPA인지 IPPA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음에 정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들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국가 비상상태의 무역금수 조치와 제재를 위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관세는 이걸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국가 비상 사태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결론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이 무슨 국가 비상 사태야, 너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으로 시행한 조치들은 크게 불법적인 거래 방지 차원의 관세, 전 세계적인 상호관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거래 방지 차원의 관세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 펜타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인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각 국가들한테 부과한 관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권한 남용이다. 왜? 원래 관세 부과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함부로 이 권한법을 이용해서 너가 관세 부과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니 너는 지금 권한 남용을 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내가 국가 비상사태면 인정하는데 안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했고요.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 위임은 입법권, 그러니까 의회에 다른 정부 부처에 부적절하게 양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이 이 트럼프한테 부적절하게 넘어간 거다. 그래서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이 본래 의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끝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과연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한테 관세 부과 권한을 준 게 있어요. 원래 야 너는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해야 돼 라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비상경제 권한법이 아니라 미 의회는 이미 1974년 무역법을 통해 무역적자 대응을 위한 대통령 권한 세율 상한 15%와 기간 제한 150일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비상경제 권한법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부과할 수 있는 이 관세에 대한 상한과 기간은 15%와 기간 제한은 150일이다. 근데 15% 부과된 게 있나요? 보편 10%에 상호까지 다 합치면 다 20%, 25%, 중국은 145%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번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 의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어요. 잠깐. 근데 이 명확한 지침과 원칙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넘길게 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야 이것도 당연히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대로 해야지. 영구적이며 무제한적인 위임은 또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깐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는 가능하겠지만 계속 너가 쓰는 건 안 돼. IEPA 조항 가운데 수입 규제의 정의를 두고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과하게 이 권한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만 써야 한다. 규정 하나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지금 이거를 지켰어야지. 왜 너는 이 비상하고 특별 위협에 쓰는 걸 써가지고 그러니? 그래서 너는 지금 비상 상황에 쓴 게 아니야. 그냥 외교적 압박으로 야 미국 앞으로 와가지고 다 협상하러 오고 중국처럼 되기 싫으면은 좋게 가자.
압박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법원이 해석을 한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할까? 뭐 당연히 아까 항소도 있겠죠. 지금 들어가는 일단 모든 국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가 필요해요. 어떤 합의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이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국가보안관세와 목재, 반도체 부문계획관세는 다른 법적 근거를 토대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상호관세나 모편관세랑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들어가고요. 이제 상호관세랑 보편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무역법 개정을 통해 의회에 명확한 권한 이양을 확보하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절차를 무시한 것들에 대해서 다 절차를 제대로 밟고 오거나 아니면 문제된 관세부가 절차라든가 근거를 재검토해서 법원 지적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인 거, 문제인 거, 지금 합법적이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다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항소해서 일단은 6개월 동안 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빨리 하려면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요. 뭐 의회한테 권한 받아오는 거 해서 내가 그럼 관세 부과할게. 이게 좀 빠를 것 같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제가 봤을 땐 완전히 끝나려면 그러니까 논란을 완전 잠재우고 야 유죄야 무죄야 야 합법이야 위법이야를 완전히 그렇게 잠재우려면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에는 관세는 중단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니죠. 트럼프는 협의를 하던 행정명령을 바꾸던 의회랑 협의를 하던 무조건 수정은 봐야 해요. 지금 여기서 사실 마구잡이로 치고 들어가면은 답이 없겠죠. 그래서 아직 확정나지 않은 사항이기에 이거 확정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관세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라고 확정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무슨 기회? 사재기 매수 기회입니다. 야 관세 안 된대. 지금 빨리 사. 그래서 아마 사재기 매수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건 기회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싸게 살 수 있을 때 특히 이번 연말에 4분기에 메인 소비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들어올 만한 지금 시기인데 빠르게 지금 사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분기 GDP 성장률에 압박이 가할 수밖에 없겠죠. 수입이 크게 늘어날 테니까. 추가적으로 3분기, 4분기에는 미리 사재기 해놨으니까 수요에 타격이 주겠죠. 왜? 미리 다 사놨으니까 3, 4분기 얼마나 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망을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3분기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6월에서 7월 정도에 조금 좋지 않을 분위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중단당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전망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 트럼프에 대한 태도나 움직임, 행동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려면 1년에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증시가 6월에서 7월쯤부터는 증시가 살짝 안 좋을 수 있다. 이거는 계속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나온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아마 이번에 사재기는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영향 생각하면서 제가 시장 방향성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6월 7월부터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열어두고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시장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것 또한 미국의 신뢰도, 대통령의 신뢰도를 잃는 행동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이라든가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저희가 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30일 그 다음에 5월 29일, 28일, 27일 매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진짜 이 하나하나의 관심과 댓글로 제가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가 하나하나 공감 눌러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